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디는 신라에서도 간디지라 높여 불렀을 거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러리 사러리 로또 사르리 사르리 라따 폼샘TV 한국어의 기원에 대해서 알타이어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언학자로서 한국어와 많은 친연성이 있는 단어를 공유하는 언어로 중국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영어의 유입을 통해서 영어와의 친연성도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언어 사이의 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시대에 교류의 흔적이거나 차용의 흔적이거나 문화 공유 공간에서의 있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편에서 한국어의 기원에 대해서 드라비다어 또는 타밀어, 인도어 등을 꼽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신라어에서 나타나는 존칭전미사인 지를 중심으로 하여 힌디어와 신라 가야어 사이의 친연성에 대해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냉수리 삼면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냉수리 삼면비는 두 번에 걸쳐서 재산권 판결을 한 그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라, 신라가 되겠습니다. 시라, 회, 돌부, 사부지 왕과 내지왕 두 왕이 지니마촌의 절거리가 그 재산권을 확보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판결문이 있고 이를 다시 계민년 9월 25일 그러니까 서기 503년이 되겠습니다. 사회부의 지도로 갈문왕, 사덕지 아하니, 자숙지 거벌하니, 회부의 리부지 일하니, 기심지 거벌하니, 본피부의 두복지 하니, 사피모사지 하니 등 7사람이 절거리의 재산권을 확정하는 그러한 판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 이름과 관직 사이에 슬기지자가 쓰였습니다. 신라 비문에는 슬기지 대신 알지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천전이 서석 추명에는 모즉지 태왕, 비 북을희비, 사부지왕, 자랑 신맥부지가 함께 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벼슬 이름이 없이 신맥부지라고도 쓰고 있는 용례가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일본 서기에 나타난 신라 사람 이름 표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슬기지자와 알지자가 동시에 쓰였습니다. 서기 200년 그러니까 삼국사기 연대로는 402년이 되겠습니다. 이에 신라왕 파사메금은 미스코지 바돌하니를 인질로 보냈다라는 문구에서 알지자가 쓰였습니다. 서기 203년, 실제는 서기 405년이 되겠습니다. 신라왕은 한예사벌과 모마리지, 브라모지 등을 보내서 조공을 하였다. 이에 앞서 인질로 온 비스코지 벌한을 돌려보낼 마음이 있었다.
라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529년 기사를 보면 신라는 다시 그의 상신인 이스부리지 하니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조공을 해왔다라는 문구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스부레는 이사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203년, 405년조의 기사를 보면 벼슬 이름이 없어도 모마리지, 브라모지와 같이 쓰이는 예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앞서 천전리 서석 추명에서 신맥부지가 함께 왔다라는 문구에서 확인한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라 한자음으로 슬기지자와 알지자는 어떻게 발음이 되었을까 하고 궁금해집니다. 지도로 갈문왕은 지증마리간, 지증왕이라고도 하였는데 지대로 또는 지도로라고도 불렸습니다. 중세 한자음으로 이를지, 슬기지, 알지는 각각 지, 디, 디라고 하였는데 이 세 한자가 교체형으로 쓰이는 양상은 이 모두 다 신라에서는 지로 읽혔을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신라어에서 국외음어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디 영화에서 나오는 간디를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가겠습니다. गांधी जी, गांधी जी, गांधी जी, गांधी जी, हम लोग बिहार के हैं। हमें आज सुबह अपने पुराने मित्र का तार मिला है जो हमारे साथ कैम्ब्रिज में थे। उनका नाम है नेहरू। 힌디어에서 나타나는 존칭 첨사 지에 대해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삐따는 아버지이고 삐따지는 아버님이 되겠습니다. 간디는 높여서 간디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한국어에서 아바, 마마, 처용 아바라는 것에서 보듯이 아바라는 형태와 아버지, 아바님, 아버님과 같은 형태가 대립되는데 아바와 아버지만을 비교를 해보면 지는 아마도 아버님에 해당되는 존칭 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디 영화에서 간디를 간디지라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가시겠습니다. यही कहते हैं गांधी जी कि कोई कपड़ा कैसे सुंदर लगेगा यदि वो भूख और गरीबी लाए। 현대 국어에서 존칭 전미사는 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라어에서는 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어에서 이 아무개 사장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라 때는 아무개 지 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문법이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님이라는 단어는 중세몽고로 노얀, 칼카몽고로 너영과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중세몽고로 노얀은 지배자, 군주, 제후, 공작, 주인, 영주, 군자, 점잖은 사람을 이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국주, 부주, 주주, 군주, 성주와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국주에 해당되는 단어는 현대에서도 쓰이는 나라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신라어에서 님은 주인이란 뜻의 단어에 해당되고 이는 몽골어에서처럼 왕이나 제후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아무개 사장님의 신라식 표현은 아마도 아무개지 회사님, 회사님은 회사의 주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락국기에 나타난 금관가의 왕통, 왕 이름들을 통해서 존칭전미사 지가 가야에 언제부터 쓰였는가 하는 것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1대에서 5대 왕까지는 존칭전미사 지가 쓰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대에서부터 존칭전미사 지가 쓰였던 것 같습니다. 6대 왕, 좌지왕, 김자왕은 거등왕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거등왕은 199년에서 253년 사이에 재위하였는데 거등왕의 아들은 407년에서 421년 사이에 재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재위 기간에 설정해서 오류가 있거나 무언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대 왕부터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이름이 있는데 성씨가 쓰인 경우와 성씨가 쓰이지 않은 경우 둘로 나뉘는데 이를테면 김질왕, 김토왕, 한쪽에서는 좌지왕이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질이나 토는 좌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이 쓰인 김자왕에서는 존칭전미사 지가 쓰이지 않았고 성이 안 쓰였을 경우에는 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김자왕, 좌지왕, 김질왕, 질지왕, 김감왕, 감지왕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례들은 적어도 가야에서 5세기에 통용되었던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과 함께 쓰인 경우에는 존칭전미사 지가 쓰이지 않고 성이 없이 이름만으로 쓰일 경우에는 존칭전미사 지가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 구영왕은 지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인 도솔은 도솔지왕이라고도 불리는데 6대에서 9대 사이에는 알지자가 쓰였는데 6세기 이후에 문적에 나타난 도솔지왕에서는 슬기지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라 비문에 나타난 표기 변화의 문제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신라 비문은 중성리비, 냉수리 삼면비, 봉평비, 천전리 서석, 천전리 서석 추명, 적성비, 창녕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영비, 남산 신성비 등 다양한 비석들이 있는데 시대별로 그 표기법들을 분류해 보면 슬기지자는 561년까지 쓰였고 이후에는 주로 알지자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550년 적성비까지는 주로 한희, 간지라고 쓴 한희가 쓰였는데 이후에는 한이라고만 쓰이게 됩니다. 한은 가락국기에 의하면 추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의 변화가 561년 또는 562년 전후로 해서 크게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때는 대가야까지 완전히 포섭하여 신라의 영역이 확정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야에서는 주로 알지자, 한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신라에서 슬기지자, 한희라고 하던 것이 표기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신라가 가야 제국을 정복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들의 문화에 압도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하곤 합니다. 오늘은 가야어, 신라어에 있는 존칭 전미사 지를 통해서 힌디어와의 친연성을 엿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야에서는 5세기 6대 왕 좌제왕부터 존칭 전미사가 쓰였고 신라에서는 6세기부터 슬기지자로 쓰는 용례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관가야에서 4세기까지는 존칭전미사 지가 쓰이지 않았다가 5세기 이후에부터 쓰이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은 힌디어의 유입이 5세기쯤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신라 비문에서는 6세기부터 존칭전미사 지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앞서서도 존칭전미사 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양상은 어떠한 언어의 유입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오래전부터 그러한 어떤 존칭전미사를 써왔던 유래를 지속하는 그러한 양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편에서 신라어, 가야어에서 보이는 존칭전미사 지는 힌디와의 교류의 흔적이고 그러한 문화를 공유했던 시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